이춘자 할머니는 올해 76세이신데 30년간 허리 통증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식당 일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거든요. 무거운 솥을 들고 바닥을 닦고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시다 보니 허리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 정도로 여기셨어요. 파스 한 장 붙이고 뜨거운 찜질 한번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굳어서 몸을 펼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어머니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어요. 2번, 3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하셨지만 할머니는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미루셨어요. 그 대신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전기치료도 받고 견인치료도 받고 온열치료도 받으셨어요. 처음 몇 달간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좋아지는 것도 잠깐이었어요.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아파지고 또 치료를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60대에 접어들면서는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를 거쳐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을 잘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자세로 누워도 아프고 뒤척일 때마다 으악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옆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도 깨시고 가족들 모두가 고생이었어요.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분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뻐근해지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일어날 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TV 드라마 한 편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걸을 때는 더욱 힘들었어요. 100m도 차에 걷지 못하고 쉬어야 했어요. 시장에 가려면 여러 번 쉬어가면서 가야 했고 그마저도 힘들어서 장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단은 아예 포기 상태였어요. 우리 집이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1층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어요. 2층에 있는 안방은 먼지만 쌓여갔죠. 진통제도 많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타이레놀 정도로 버티셨는데 점점 강한 약을 찾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통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위장장애가 생겨서 속이 쓰리고 변비도 심해졌어요. 또한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할머니가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특히 며느리분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일이고 집안일도 대신 해드려야 하고 그렇게 20년이 넘게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한의원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딱 1분만 하는 방법이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간 고생한 허리 통증이 1분짜리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죽다 살다 하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손목 안쪽에 있는 특별한 점을 1분간 누르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올라온 지점에 있는 내관혈이라는 혈자리였어요. 한의학에서는 이 혈자리가 심폭령이라는 경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심폭령은 심장을 둘러싼 막과 관련된 경락인데 신기하게도 이 경락이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손목 안쪽의 내관혈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기 시작했어요. 누르는 방법도 특별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누르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누르는 거예요. 30초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30초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총 1분간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이런 걸로 30년 묵은 허리 통증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잠을 잘 때였어요. 평소에는 아픈 허리 때문에 자다가 몇 번씩 깼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그렇게 굳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일어나려면 한참을 끙끙대면서 몸을 풀어야 했는데 이제는 비교적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1개월 후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10분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TV 드라마도 한 편씩 볼 수 있게 되었죠. 2개월 후에는 걷는 거리도 늘어났어요. 전에는 100m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0, 400m 정도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에도 혼자 갈 수 있게 되었죠.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천천히 이제 조심스럽게 오르시지만 그래도 2층 안방까지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진통제도 거의 드시지 않게 되었고 밤에도 푹 주무시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시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놀라워요. 30년간 고생했던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항상 아픈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지내세요. 가족들도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지?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며느리분이 가장 놀라워하셨어요. 시어머니 수발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시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한의학적으로는 내관혈이 심폭령과 연결되어 있고 이 경락이 전신의 기혈순환을 조절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적으로도 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손목의 내관혈 부위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을 자극하면 뇌의 통증 조절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허리나 다리의 통증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어요. 엔돌핀은 모르핀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약물 없이도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해요. 하루에 총 3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세요. 동네 할머니들이나 교회, 권사님들께 가르쳐 드리시면서 이것 참 신기한 방법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할머니에게 이 방법을 배운 분들도 좋은 결과를 보고 계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박영자 할머니는 어깨 통증이 좋아졌다고 해요. 특히 놀라운 건 이 방법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끔 두통이 있으실 때도 이 방법을 쓰시는데 정말 신기하게 두통도 사라진다고 하세요. 또한 소화불량이 있을 때도 이 혈자리를 누르시면 속이 편해진다고 해요. 내관혈이 위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잠들기 전에 이 혈자리를 누르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세요. 30년간 고생했던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아파서 손주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공원에도 가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도 해요. 또한 여행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버스 여행은 엄두도 못 내셨는데 이제는 1박 2일 여행도 무리 없이 다녀오세요. 교회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어요. 전에는 아파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셨는데 이제는 교회 봉사활동도 하시고 구역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요리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오랫동안 서서 요리하는 게 힘들어서 간단한 것만 해드셨는데 이제는 복잡한 요리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명절 때는 온 가족을 위해 음식을 직접 준비하시기도 해요.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실버체조에 참여하시고 가벼운 등산도 하세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할머니는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하세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30년간 고생하던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하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이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아요. 병원비나 약값 걱정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를 살 필요도 없어요. 정말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하루에 1분이면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게 꿈이라고 하세요.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세요.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예방 차원에서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허리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시면서 몸에 좋은 방법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구나 라고 감탄하세요.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온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니까 가족 분위기도 밝아지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 것 같아요. 특히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세요. 30년간 아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마음 아프셨거든요. 이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자녀들도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항상 어머니 건강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손주들도 할머니와 더 친해졌어요. 전에는 할머니가 아파하시니까 가까이 가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머니와 놀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다면서 앞으로도 몸에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하세요. 김철민 할아버지는 올해 82세이신데 지난 15년간 다리 통증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작된 말초신경병증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발끝이 조금 저린 정도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발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점차 발목, 종아리, 허벅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밤에만 저렸는데 나중에는 낮에도 계속 저리고 아팠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다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찌릿찌릿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덮으면 다리가 더 아프고 벗으면 추위 때문에 힘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오랫동안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경이 손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일단 혈당부터 잘 조절하고 신경 재생을 위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뇨약 외에도 신경통 약까지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했어요. 게다가 약의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도 생겼어요.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비틀거리게 되었고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리게 되었어요. 특히 계단은 정말 위험했어요. 다리에 감각이 둔해져서 계단을 잘못 디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단이 있는 곳은 피하게 되었어요. 목욕탕에 가는 것도 포기하셨어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질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평생 즐기셨던 목욕탕 가는 재미도 잃게 되신 거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어들었어요. 걷기가 힘드니까 약속 장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아프니까 모임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어요. 낮에는 주로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셨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가족들도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특히 아드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보셨어요. 신경차단술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한방치료도 받아보셨어요. 조금씩은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 가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침술원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배우게 되신 거예요. 침술원 원장님이 할아버지 다리 아픈 게 정말 힘드시죠?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손목의 한 점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여기가 대릉혈인데 이곳을 매일 1분씩만 눌러주시면 다리 통증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릉혈은 손목 앞쪽, 정확히는 손바닥과 손목이 만나는 주름 부분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혈자리가 심폭령이라는 경락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하셨어요. 손목을 누르는 것으로 다리 통증이 나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손목의 대릉혈을 찾아서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30초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누르고 30초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누르는 거였어요. 누를 때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강도로 해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나 신경을 다칠 수 있거든요.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누르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총 2분만 투자하는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역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2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변화를 느끼셨어요. 평소보다 밤에 다리가 덜 아픈 것 같았어요. 혹시 기분 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3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다리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밤에 3, 4번씩 깼는데 이제는 1, 2번 정도만 깨게 되었어요. 1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다리에 저린 느낌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2개월 후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집 앞 골목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 정도는 돌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욕탕에 다시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미끄러운 바닥도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참석하시고 가벼운 등산도 하시고 심지어 게이트볼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놀라워요. 15년간 고생했던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물론 당뇨는 여전히 관리하고 계시지만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은 거의 없어졌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다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세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전에는 다리가 아파서 손주들과 놀아주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공원에도 가고 공놀이도 해주세요. 부인분도 정말 기뻐하세요. 15년간 남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함께 시장도 가고 친척집 방문도 하고 옛날처럼 부부가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대릉혈 마사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도 한의학적 치료법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한의학적으로는 대릉혈이 심폭령의 중요한 지점이고 이 경락이 전신의 기혈 순환을 조절한다고 설명해요. 특히 심폭령은 혈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경락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신경 기능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현대의학적으로는 손목의 대릉혈 부위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을 자극하면 척수의 통증 전달 경로가 차단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를 관문조절 이론이라고 해요.
또한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가 분비되어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혈액순환도 개선되어서 손상된 신경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서 안 하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나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께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드리시죠. 실제로 할아버지에게 이 방법을 배운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보고 계세요. 이웃집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이 좋아졌고 교회에서 만나는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같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당뇨 합병증이 무섭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희망을 주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6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 거의 15년을 다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거예요. 가장 감사하다고 하시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80대 나이에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다면서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온 가족이 한의학이나 전통의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서양 의학만이 답이 아니구나 라면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드님은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계세요. 손주들도 할아버지의 건강 비법에 관심을 보여요. 할아버지, 그 혈자리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따라 해보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이런 좋은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동네 방송에도 출연해서 경험담을 나누시기도 해요. 15년간 고생했던 것이 1분짜리 방법으로 해결되다니 정말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몸에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하세요. 의료진들도 할아버지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 치료법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박영순 할머니는 올해 79세이신데 거의 10년간 목과 어깨 통증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작은 단순한 목의 뭉침 정도였어요. 너무 깊은 베개를 사용해서 목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베개를 바꿔도 통증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 등, 심지어 팔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새 목이 굳어서 좌우로 돌리기가 어려웠어요.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팠죠.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누워서 일어날 때마다 목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TV를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금세 아파져서 자주 자세를 바꿔야 했어요. 1시간짜리 드라마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책을 읽는 것은 아예 포기하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팠거든요. 평생 독서를 즐기셨던 할머니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세밀한 작업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요리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특히 설거지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간단한 요리만 하게 되고 설거지는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대신 해주셔야 했어요. 잠을 잘 때도 문제였어요. 어떤 자세로 누워도 목이 편하지 않았어요. 베개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었고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셨어요. 목이 아픈 것도 힘든데 잠까지 못 자니까 정말 괴로우셨죠. 두통도 자주 생겼어요. 목과 어깨가 뭉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진통제를 드셔도 일시적으로만 나아질 뿐이었어요.
팔과 손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시작된 문제가 신경을 누르면서 팔로 이어진 거예요. 특히 밤에 자다가 팔이 저려서 깨는 일이 많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추 디스크와 목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마모되고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물리치료를 권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전기치료, 온열치료, 견인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받고 나면 목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매번 병원에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한방치료도 받아보셨어요.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해보고 한약도 드셔보셨어요.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었어요. 목 마사지도 자주 받으셨어요. 안마원에 가서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시면 그 순간은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파졌어요. 가족들도 할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목 마사지기도 사드리고 목 베개도 바꿔드리고 온열팩도 사드렸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의욕을 잃으셨어요. 좋아하시던 활동들을 하나둘씩 포기하게 되었죠. 교회 활동도 줄이셨어요. 예배 시간 내내 목이 아파서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가 가장 힘드셨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어요. 계속 목이 아프다고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작년 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정말 좋은 방법 하나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한 혈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할머니도 예전에 목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어떤 한의사분에게 배운 방법으로 완전히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은 손등에 있는 후계혈이라는 혈자리를 누르는 거였어요. 정확한 위치는 손등에서 약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손목 쪽으로 올라간 움푹 패인 곳이에요. 여기를 하루에 1분씩만 꾹꾹 눌러주면 목 통증이 신기하게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안 되면 말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손등의 후계혈을 찾아서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30초간 누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30초간 누르는 걸 총 1분간 하는 거였어요. 누를 때는 살짝 아픈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해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멍이 들 수 있거든요. 적당히 누르면 아픈데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하셨어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하니까 총 4분 정도 걸렸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역시 이런 간단한 것으로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단 일주일은 해보자고 마음먹고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목이 덜 뻣뻣한 것 같았거든요. 혹시 기분 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달랐어요. 2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을 돌리는 게 조금 쉬워진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3주 후에는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30분도 못 보고 목이 아팠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1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두통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두통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거의 먹지 않게 되었어요. 2개월 후에는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목이 편해지니까 자세를 자주 바꿀 필요가 없어졌고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3개월 후에는 팔과 손의 저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밤에 자다가 팔이 저려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목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고 TV도 오래 볼 수 있고 심지어 책도 다시 읽기 시작하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놀라워요. 10년간 고생했던 목과 어깨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가끔 피곤하면 조금 뻣뻣한 정도이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다시 좋아하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독서도 다시 시작하시고 뜨개질도 하시고
심지어 서예까지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활동도 다시 적극적으로 하게 되셨어요.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편안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게 되셨어요. 목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임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친구들도 할머니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해요. 요리도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설거지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괜찮고 복잡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손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왜 손등의 후계혈을 누르는 것만으로 목 통증이 좋아진 걸까요? 한의학적으로는 후계혈이 삼초경이라는 경락 위에 있고 이 경락이 목과 어깨 부위를 지나간다고 설명해요. 삼초경은 우리 몸의 수분대사와 기운 순환을 담당하는 경락이에요. 이 경락이 막히거나 불균형이 생기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후계혈을 자극하면 삼초경의 기운이 소통되면서 목과 어깨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뭉친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거죠. 현대의학적으로는 손등의 후계혈 부위에 여러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를 자극하면 척수에서 뇌로 가는 통증 신호가 차단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엔돌핀 분비가 촉진되어서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동시에 혈액순환도 개선되어서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고 볼 수 있죠.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뭔가 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들이나 이웃 할머니들께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드리시죠. 실제로 할머니에게 이 방법을 배운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보고 계세요. 옆집 할머니는 어깨 결림이 좋아졌고 교회 권사님은 목 디스크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런 좋은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하셨어요. 경추 디스크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정말 신기하다면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후계혈 마사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도 한의학적 치료법도 분명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10년을 고생했는데 1분짜리 방법으로 해결되다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다고 감탄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앞으로도 몸에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에 정말 기뻐해요. 특히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가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된다고 하세요. 할머니는 이제 제2의 청춘이라고 말씀하세요. 목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게 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세요. 특히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걸 가장 기뻐하세요. 평생 독서를 즐겼는데 몇 년간 못 읽었을 때는 정말 답답했다 면서 이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세요. 서예도 새로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목이 아플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최종남 할아버지는 올해 84세이신데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허리, 다리, 목,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 한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통증을 극복하신 분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농사도 지으시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시고 나중에는 작은 공장도 운영하셨어요. 평생 몸을 써서 일하시다 보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셨어요.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일하셨던 영향으로 허리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릎과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다 보니 다리 관절이 망가진 거죠. 목과 어깨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세밀한 작업을 많이 하셨던 영향으로 경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75세가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허리가 굳어서 일어나기 힘들고 목이 뻣뻣해서 돌리기 어렵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루 일과가 모두 고통스러웠어요.
앉아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고 서 있을 때도 다리가 아프고 누워 있을 때도 목과 어깨가 아팠어요. 편한 자세라는 게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어떤 자세로 누워도 어딘가는 아팠어요.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고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프고 엎드려 누우면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수십 번씩 깨셨어요. 아픈 곳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낮에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셨어요. 식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목이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어려웠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었어요. 쪼그려 앉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정말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진 거예요. 외출은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걷기도 힘들고 차 타고 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항상 아프다고 하시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아버지도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셨어요. 병원은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각종 검사도 다 받아보셨어요. 의사들은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어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경추 디스크, 어깨 충돌 증후군. 병명만 해도 여러 개였어요. 치료도 다양하게 받아보셨어요.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한약, 침술, 부항.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진통제는 매일 드셔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아프니까 약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위장장애도 생겼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만난 한의사분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한의사분은 할아버지 온몸이 다 아프시군요. 제가 정말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하나면 모든 통증이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픈데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의사분이 알려주신 방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합곡혈이라는 혈자리를 누르는 거였어요. 합곡혈은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검지손가락 뼈 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는 혈자리예요. 누르면 살짝 아픈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이 혈자리가 만능혈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통증 완화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의학에서 합곡혈은 대장경이라는 경락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경락은 손에서 시작해서 팔, 어깨, 목, 얼굴을 거쳐 머리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혈자리 하나로 여러 부위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합곡혈은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총괄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요.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이 소통되면서 막힌 곳이 뚫리고 통증이 사라진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한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반대편 손의 합곡혈을 찾아서 1분간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30초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누르고 30초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누르는 거였어요. 누를 때는 적당히 아픈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해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멍이 들 수 있거든요.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죽다 살다 하는데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역시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쉬워진 것 같았거든요. 2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밤에 10번 이상 깼는데 이제는 3, 4번 정도만 깨게 되었어요. 3주 후에는 허리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게 느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1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목을 돌리는 게 한결 쉬워진 거예요. 전에는 목이 뻣뻣해서 좌우로 돌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비교적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2개월 후에는 다리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면서 걷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계단도 천천히지만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 3, 4번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1번 정도만 먹으면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기적 같아요.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세요. 가장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항상 찡그린 표정으로 아파하셨는데 이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지내세요. 외출도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가까운 마트에도 가시고 동네 산책도 하시고 심지어 가까운 산에 등산도 가세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참석하게 되셨어요. 전에는 아픈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니까 가족 분위기도 밝아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손주들과도 더 친해지셨어요. 전에는 아파서 손주들과 놀아주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공놀이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온몸의 통증이 다 좋아지다니 라고 감탄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합곡혈 하나만으로 이런 놀라운 효과가 가능한 걸까요? 한의학적으로는 합곡혈이 대장경의 원혈 유엔슈에이라고 해요. 원혈이라는 건 그 경락의 원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대장경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대장경은 손에서 시작해서 팔, 어깨, 목을 거쳐 머리까지 이어지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이 경락 위의 모든 부위, 손목, 팔꿈치, 어깨, 목, 얼굴 등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한의학에서는 불통, 즉통, 부통, 재통이라고 해서 막힌 곳이 있으면 아프다고 봐요. 반대로 막힌 곳이 뚫리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죠. 합곡혈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좋아져서 막힌 곳이 뚫린다고 설명해요. 현대의학적으로는 합곡혈 부위에 요골신경의 얕은 가지가 지나가는데 이 신경을 자극하면 척수의 통증 전달 경로가 차단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천연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엔돌핀은 모르핀보다도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합곡혈 자극은 또한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꼭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좋은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할아버지에게 이 방법을 배운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보고 계세요. 이웃 할머니는 어깨 통증이 좋아졌고 교회 집사님은 두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의사들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해요. 이렇게 전신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합곡혈 마사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의사들도 침술이나 지압 같은 전통 치료법도 분명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84세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다고 감탄하세요. 그리고 간단한 방법일수록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복잡하고 비싼 치료법만이 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변화에 정말 기뻐해요. 몇 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실 줄 몰랐다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하세요. 통증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다고 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거든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1분의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이 방법을 널리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